코인 투자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비트코인처럼 안전하고 탈중앙화되어 있으면서 솔라나처럼 엄청나게 빠르고 거래 수수료도 싼 코인은 왜 없을까? 이 모든 장점을 다 가진 완벽한 코인 하나만 나오면 시장을 다 정리할 것 같은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오늘 다룰 블록체인 트릴레마입니다. 트릴레마가 뭘까요? 트로이 목마 아닙니다. 딜레마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둘 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 길은 두 개뿐인데 어느 쪽을 골라도 찜찜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트릴레마는 여기서 선택지가 셋으로 늘어난 겁니다.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역시 어느 쪽을 택해도 완벽하진 못한 거죠. 블록체인에서 이 트릴레마를 처음 본격적으로 꺼낸 사람이 바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그가 말한 건 블록체인이 동시에 잡기 힘든 세 가지 목표예요. 바로 탈중앙화, 보안성, 그리고 확장성이죠. 먼저 탈중앙화. 은행이나 정부처럼 중앙기관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마음대로 장부를 고치거나 거래를 막을 수 없죠. 두 번째는 보안성입니다. 해커가 공격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려 해도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걸 말해요. 결국 내 자산이 해킹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게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확장성.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려도 거래가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처럼 빠르고 편하고 수수료도 낮아야 한다는 거죠. 트릴레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잡기는 어렵다. 두 개를 잡으면 하나는 놓칠 수밖에 없다. 마치 맛집 고를 때 싸고 맛있고 양 많은 집을 동시에 찾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블록체인이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달성한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더 실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고 은행 시간도 신경 안 써도 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쪽을 선택하겠죠. 자, 그럼 이 트릴레마라는 렌즈를 가지고 대표적인 코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탈중앙성과 보안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작업증명 방식을 통해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가 똑같은 장부를 나눠 가지며 그 누구도 장부를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5년 넘게 단 한 번도 해킹으로 장부가 위조된 적이 없을 만큼 막강한 보안성을 자랑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바로 확장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10분에 한 번씩만 거래 장부가 업데이트되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도 매우 작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동시에 쓰기엔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죠. 이 문제를 두고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블록 크기 전쟁입니다. 한쪽에서는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블록 크기를 키우자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블록 크기를 키우면 일부 고사양 컴퓨터만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어 탈중앙성이 훼손된다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논쟁 끝에 의견이 달랐던 사람들은 비트코인 캐시라는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 갈라져 나가기도 했죠. 이 사건은 비트코인이 확장성을 희생해서라도 탈중앙성과 보안이라는 핵심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도입해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앱이 돌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역시 초창기엔 비트코인처럼 작업증명 방식을 썼기 때문에 심각한 확장성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한계를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2017년 크립토키티 사건입니다. 크립토키티는 고양이를 키우는 간단한 NFT 게임이었는데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수십 배 폭등했고 송금 한번 하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사람들은 고양이 몇 마리 때문에 네트워크가 멈추는 게 말이 되냐며 이더리움의 한계를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더리움은 트릴레마 해결을 위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첫째는 지분증명으로의 전환, 이른바 더 머지입니다. 예전처럼 수많은 컴퓨터가 전기를 소모하며 경쟁하는 대신 이더리움을 예치한 검증인들이 블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바꾸었죠. 이걸 통해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속도도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 2 생태계 확장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땅, 그러니까 레이어 1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 위에 KTX 같은 고속도로를 까는 전략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에서 빠르게 거래를 처리하고 그 결과만 최종적으로 이더리움에 기록하는 방식을 씁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자신의 블로그 글 엔드게임에서 모든 것을 다 담으려는 거대한 블록체인 하나가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며 레이어 2를 통해 확장성을 확보하면서도 메인 네트워크는 탈중앙성과 보안을 지키는 모듈형 블록체인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와 레이어 개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즉 이더리움은 트릴레마를 하나의 체인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여러 층으로 역할을 분담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장기적인 전략을 택한 셈입니다. 이더리움이 복잡한 방법으로 확장성을 고민하는 동안 솔라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엄청나게 빠른 고속도로를 깔아버리자 솔라나는 역사증명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초당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확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더리움보다 수수료도 훨씬 저렴하죠. 솔라나 창업자 아나톨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함께 쓰는 하나의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무엇을 희생했을까요? 바로 탈중앙성과 안정성입니다. 솔라나의 빠른 속도를 감당하려면
매우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노드의 수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적고 이는 중앙화의 위험을 높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잦은 네트워크 중단 사태입니다. 솔라나는 과거 여러 차례 몇 시간씩 네트워크가 멈추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를 추구하다 보니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는 블록체인의 핵심인 항상 작동해야 한다는 신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솔라나의 사례는 확장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도지코인은 어떨까요? 도지코인은 처음부터 장난으로 만들어진 밈코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라이트코인을 또 한 번 복제한 것에 가깝죠. 도지코인은 트릴레마를 해결하려는 거창한 목표가 없습니다. 탈중앙성, 비트코인보다 약합니다. 보안성, 마찬가지입니다. 확장성,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도지코인 창시자 빌리 마커스는 말합니다. 저는 도지코인을 2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죠. 도지코인의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강력한 커뮤니티와 즐거움이라는 문화에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코인이 트릴레마의 굴레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은 트릴레마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으로 USDC와 USDT가 있죠. 이들은 서클이나 테더 같은 회사가 직접 발행하고 실제 달러를 은행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확장성과 안정성은 보장이 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로 발행해도 문제가 없고 가치도 항상 1달러에 가깝게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결국 그 회사를 믿어야만 하죠. 즉 탈중앙성은 포기한 모델입니다. 반대로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과거 테라루나의 UST죠.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맞추고 중앙기관 없어도 가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말 그대로 트릴레마의 세 가지 목표, 보안, 확장성, 탈중앙화를 전부 잡으려는 야심찬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알고리즘이 무너지며 단 며칠 만에 가치가 0으로 수렴하는 테라루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안정성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모든 코인은 이 트릴레마 안에서 각자의 철학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금의 길을, 이더리움은 레이어 2와 함께 글로벌 앱스토어의 길을, 솔라나는 다소 위험을 감수하고 고성능 인프라의 길을 가고 있죠. 최근에는 이 트릴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모듈형 블록체인이에요. 예전에는 한 체인이 보안, 데이터 저장, 실행까지 모든 걸 다 해야 했다면 이제는 조립 라인처럼 각자 잘하는 기능만 맡아서 처리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튼튼한 결제와 합의 레이어를 담당하고 셀레스티아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들은 빠르게 계산을 맡고 아이겐 레이어는 이더리움의 보안을 다른 곳에도 빌려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블록체인 분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완벽한 단 하나의 코인이라는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볼 만한 건 이런 부분이겠죠. 이 코인이 트릴레마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코인이 지향하는 시장과 서비스에 얼마나 잘 맞는가, 이 점들을 이해하는 게 코인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